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시대까지 같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춘추 전국시대가 이제 통일되고 오늘날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된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국칠웅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부터 그리는 게 버릇이 됐어요. 자, 이렇게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 여기 이제 우리 조상들의 그 고조선이 있었던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연나라, 제나라, 여기가 이제 조나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저번에 몸만 컸지 실제로 센 나라긴 했지만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세진 않았다고 했던 그 초나라, 그리고 이제 진나라, 이렇게가 전국 칠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제일 강했던 나라의 진나라의 왕이 영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성이 영이고 이제 이름이 정이에요. 어머니가 그 조나라 출신이래 가지고 또 뭐 조정 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정, 진왕 영정인데, 사실 이 영정은 그 막강한 진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조금 신분이 모자랐대요. 이게 왕자긴 하지만은 좀 서열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왕자였는데, 우연히 그 여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여불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상업이 크게 발달해 가지고 큰 거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손꼽히는 그 거상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재벌이죠. 이 재벌인데, 이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한이 없는데, 뭔가 정말 진짜 큰 투자거리 이런 거 없나? 이 부자들은요, 돈 많이 벌어도 계속 뭔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여불이는 이제 돈은 더 벌 것도 없는데 뭔가 더 큰 거를 한번 벌고 싶어. 그러다가 내가 천하를 한번 벌어버리라,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나라에서 별로 서열이 높지 않은 왕자였던 영정을 찾은 거죠. 원래 진짜 투자는 그 원래 잘 될 것 같은 회사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 작은 회사 투자해가지고 크게 키워서 누리는 게 훨씬 더 멋지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최대 기업인 애플이 원래 이렇게 차고에서 그 스티브 잡스랑 그 몇몇 그 공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일종의 동아리 같은 회사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 얼마나 나중에 기분 좋았겠어요. 뭐 그런 거를 그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다지 서열이 높지 않았던 왕자였던 영정과 손을 잡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정경유착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강한 정치 자금을 얻게 된 영정은 그 다른 형제들을 물리치고 그 왕위 계승서열을 높여가지고 진나라 왕이 된 거죠. 자, 이 진나라 왕이 된 영정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자백가 중에 무엇을 채택했느냐? 법가를 채택했어요. 법가를 채택해서 나라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데, 그 대신에 나라의 질서는 아주 튼튼하게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전국 칠웅 중에 진나라가 가장 그 질서 잡히고 군대식으로 말하면 군기가 딱 든 그런 나라가 됐던 거죠.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진나라 영정, 진왕 영정의 그 통일 정책은 간단합니다. 뭐냐? 모여서 우리 하나의 나라가 되자 뭐 이딴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나라, 한나라 같은 약한 나라들은 뭐 대번에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항복하고, 이제 제나라랑 초나라가 좀 나름 이제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그 군사를 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끝까지 저항하다 정복당하면서 이렇게 통일된 나라인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221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241년 전의 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중국이 하나의 나라가 된 거죠. 사실 그 진나라 이전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상나라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였고, 오늘날 중국하고는 굉장히 그 범위의 차이가 많은 나라였고, 주나라가 조금 이제 덩치가 있긴 했지만은 주나라 시대에는 이 전체가 우리가 하나의 나라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 제후 국가들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나눠진 제후 국가들 사람들이 이미 그 상태로 그 수백 년을 간 거 아니에요.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뭐 나는 연나라 사람, 나는 제나라 사람, 나는 초나라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는 뭐 중국인 이런 식의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랬던 게 처음으로 하나의 명실상부 하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진을 우리 알파벳으로 써봅시다. 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이 글자 하나만 더 붙이면 되겠네 하는 글자 하나 있죠. 뭐예요? A. 그래서 차이나가 탄생한 거죠. 자, 이렇게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차이나를 만든 진나라 왕 영정은 자기가 옛날에 그 전국 칠흥시대 때의 왕들, 7명의 왕들과 똑같은 호칭으로 불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왕이었는데 여러 나라를 다 합쳐가지고 이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왕이라고 불린다는 거. 이래서야 이게 되겠느냐. 나는 이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죠. 아마 여러분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뭐죠? 왕 위에 있는 왕. 바로 황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황제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중국의 그 신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가 아니라 신화 시대에 보면은 아주 신화 속에 위대한 임금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이 이제 3명은 황이라고 불렸고 삼황, 그 다음에 5명은 제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삼황과 오제라고 하는 중국의 전설시대 신화 속에 그 임금들이 있었는데 진왕은 나는 이 커다란 나라를 세웠으니 이 삼황 오제를 다 합친 것 같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기서 2글자를 따가지고 황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중국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황제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시작이라는 뜻에서 시황제라고 이제 자기를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의 시황제다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어떻게 많이 부르죠? 진시황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런데 정식 명칭은 진시황제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그 진시황제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안 해. 한마디로 뭐예요? 땅 안 나눠줘. 땅 나눠줬다가 다 갈라져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땅 안 나눠줘. 황제가 전국을 직접 다 다스릴 거야. 그래서 봉건제를 하지 않고 바로 황제가 전국을 직접 다스리는 중앙 집권을 선언한 거죠. 이거를 무슨 제도라고 부르냐면은 군현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봉건제는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각각 나눠진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군현제에서는 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군 아래에 작은 고을인 현. 한마디로 우리 이런 단어 배웠나요? 한마디로 뭐예요? 행정구역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제후가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관리를 파견한 거죠. 관리를 파견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주나라 때는 여러 개의 땅을 나누어서 땅을 여러 개로 국토를 나눠서 각각의 나라를 만든 다음에 그 나라를 제후에게 맡겨서 큰 나라, 작은 나라의 관계를 이루었다면은 이 나라는 그냥 전체의 하나의 나라를 유지한 다음에 각 지역의 행정구역인 군과 현을 설치해서 제후가 아니라 관리를 파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다 누구에게? 황제에게 다 집중되도록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처럼 무슨 고속철도가 있나요? 전화가 있나요? 그런데 이 수천 킬로미터의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어떻게 황제 혼자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봉건제를 처음에 실시한 이유도 있잖아요. 너 나라가 너무 커서 직접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그래서 이 진시 황제는 계속 돌아다녔어요. 계속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이 황제가 어디로 갈지는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갑자기 어느 동네에 탁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죠. 조금만 잘못하면 법가를 채택했다 그랬잖아요. 법가를 채택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목이 댕강 달아나니까요. 이 진나라 법이 얼마나 엄했던지 그러니까 걸리면 사형에 처하는 그 죄만 해도 수십 개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잡히면 그냥 뭐 전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이 진시 황제는 그 나라 영토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권력만 통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전체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국시대 때 7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7개 나라가 각각 제마다 다른 화폐를 썼거든요. 이것도 전부 하나로 통합된 하나의 돈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7나라가 서로 말도 좀 상당히 다르고, 지금도 중국은 베이징 사람하고 이쪽 홍콩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사투리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말로 통일해서 사투리 쓰면 이게 법가니까 뭐예요? 너 사투리 쓰면 죽는다 뭐 이랬겠죠. 심지어 그 한자도 굉장히 다 다른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해서 하나의 문자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된 한자도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때 비로소 이제 중국이 하나의 나라가 된 거죠. 뭐 심지어는 그 물건을 재는 단위, 그 도량형이라 그러죠. 뭐 한근, 한척, 뭐 한관, 뭐 이러는, 요즘에는 미터법이죠. 미터인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달랐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똑같은 1m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1m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1m고, 이것도 통일을 하고 이래저래 통일의 군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이 모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진나라 시황제의 통치는 아이고 이런 방송사고가. 자, 이렇게 진나라 시황제는 그 나름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거죠. 우선 영토를 통일했고요. 그죠? 영토를 통일했고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었고요. 중앙집권 국가. 그 다음에 그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아까 뭘 채택했다 그랬죠? 법가로 채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엄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엄해도 너무 엄해요. 그래서 그 법이 너무 엄해가지고 엄하다 못해서 거의 가혹할 정도였죠. 가혹한 법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겠어. 이렇게 법이 엄해가지고 힘드니까 점점 반항하는 마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반항하는 마음이 많아져가지고 막 이게 반발이 막 거세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나라 시황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조금 완화할게요. 이럴 사람이 아니죠. 이 새끼들이 어디서 반항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가혹한 탄압을 하게 되죠. 이 가혹한 탄압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게 뭐냐 하면은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아무래도 법이 너무 엄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일까요? 무식한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선비들이 주로 이제 그 황제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너무 엄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제 반발을 했겠죠. 그러자 노한 시황제는 도대체 쓸데없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황제에게 대든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법가를 제외한 나머지 학파는 모두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자백가야? 법가 하나만 남겨놔.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법가와 관계되는 책,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닌 책은 몽땅 다
다 압수해서 불질러 버려라. 만약 그런 책들을 갖고 있다가 들키면은 법이 어떻다 그랬죠? 그런 책 갖고 있다가 들키면은 모가지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많은 학자들이 끝까지 책 들고 버텼겠죠. 그러자 진시 황제는 나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법은 법이야. 그래가지고 법과 의의 학문을 공부한 수많은 학자들, 선비들이죠. 이 선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갱자가 뭐냐면요, 매장한다. 그러니까 부는 태운다.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매장하다. 당시 진나라 그 가혹한 형벌 중에 제일 가혹한 종류가 뭐였냐면 생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을 그냥 무슨 돼지들 살처분하는 것처럼 생매장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진시 황제가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건 굉장히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 토목공사, 그 성을 쌓고 궁을 짓고 하는 일이죠. 이 시절에는 그 기중기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죠. 어떤 공사를 해도 이게 전부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돌을 깨서 이거를 짊어지고 날라서 성을 쌓는데 바로 그 성이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에요. 자, 이 만리장성이란 건 뭔지 같이 지도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지워야지. 자, 다시 이 지도로 돌아왔어요. 다시 이 지도로 돌아왔는데 여기 이제 우리의 고조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통일된 나라인 진나라가 있죠. 여기 진나라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남월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베트남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흉노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흉노족이 이제 그 북방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인데 그 말타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전에 그 주나라 때도 한번 나왔죠. 그 주나라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그 융족인데 걔들은 막지 못해가지고 그만 그 본토를 날리고 그 제후들 앞에 망신을 당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됐다 그랬죠. 그 마찬가지로 흉노도 그 당시에 그 강력한 그 유목민족이고 기마민족이고 특히 그 철갑옷과 그 철로 된 갑옷과 무기 그리고 말까지 이렇게 철로 무장시킨 무시무시한 요즘 같으면 이제 탱크죠. 탱크 부대를 운용하던 애들이라 얘들을 맞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던 그 중국인들은 말 타고 쳐들어오는 애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담을 쌓아야죠.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을 이 영토 이렇게 흉노족과의 경계 전체를 이렇게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리장성이죠. 실제로 오늘날 재보면은 만리가 넘는데요. 그런데 막 이 산과 사막과 온갖 험한 곳을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돌을 여기까지 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가서 다시 수천 킬로미터의 공사를 하는 건데 이 시대에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은 그 백성들이 마치 세금을 내듯이 오늘날에 군대 가듯이 그냥 가야만 했어요. 가가지고 월급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강제로 노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공사를 하러 와라 라고 영장이 나왔는데 난 지금 농사 지어야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나라는 법이 엄하다 그랬죠? 죽는 거예요. 오라는 날짜에 맞춰 못 가고 지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를 하다가도 많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수십 킬로그램짜리 돌을 짊어지고 수천 킬로미터의 성을 쌓는 공사를 하는데 산 위에다가 쌓기도 하고 여기 봐요. 이런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이게 걸어서 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리프트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 옛날엔 돌을 쥐고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그래서 이 만리장성 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가서 공사해도 죽어. 늦게 도착해도 죽어. 도망가도 죽어. 참.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장에 끌려가다가 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럼 또 잡혀줄게요. 그래서 도망간 인부들은 결국은 반란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 오늘날의 시안이에요. 이 함양에 엄청나게 큰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 이름이 아방궁이라고 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정말 엄청나고 크고 화려하게 지었대요. 물론 백성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 지은 거죠. 오늘날에도 누가 엄청나게 화려한 집을 짓고 산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저거 아방궁 짓고 살아. 뭐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그 반란군들이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반란군들이 이 아방궁에 불을 질렀는데 이 궁이 얼마나 컸는지 하루 종일 타도 다 안 타가지고 며칠 더 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백성들을 쥐어짜서 만든 거죠. 결국 너무 엄한 통치와 가혹한 강제노동에 지친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란을 일으킨다 그랬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나마 진나라 시황제는 어쨌든 가혹하긴 해도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시황제가 그만 죽었어요. 시황제가 죽자 이 반란을 막지 못하고 그만 이 진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이 진나라는요. 통일을 하고 나서 14년인가 15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일은 했지만 나라를 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은 미처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한 거죠. 무엇 때문에? 너무 엄한 법과 그 다음에 가혹한 백성들의 동원 때문에 망하고 만 거죠. 그런데 이 시황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엄하게 다스려가지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건데 자기나 되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진압을 하고 다스리지 자기 이 멍청한 아들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황제는 정말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은 누구나 죽기 싫어하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죽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황제는 자기가 영원히 살면서 계속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약을 찾는다고 그 도사들을 온 세계에다 풀어갖고 희귀한 약을 구해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이랍시고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별별 이상한 걸 다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별 이상한 걸 다 드시다가 그만 중독이 돼가지고 죽어버렸다.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날을 못 살고 더 일찍 죽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거죠.